예제 29.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그래서 여기 이제 긴 도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긴 도선이어야 할까요? 짧으면은 계산이 복잡해지죠. 짧은 경우가 우리 앞에서 이거죠. 이거 보면은 도선의 길이가 유한한 경우에 우리가 이 비오사바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 실험식인 이것의 이제 값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제 결과가 여기 이쪽이 세타 1이고 이쪽이 세타 2면은 그러니까 관측점이 있고 도선이 이렇게 이제 요만한 길이의 도선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도선에 대해서 관측점에서 내린 수직선이죠. 그것에 대한 양 끝의 각도가 세타 1, 세타 2일 때 이 도선에 의한 요 P점에서의 이 자기장의 이 크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물론 이제 요 수직 거리가 되겠고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돼요. 그래서 이게 무한히 길다는 얘기는 세타1이 2분의 파이에 근접하고 세타2의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근접하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2가 돼서 그래서 이제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의 경우에는 2파이 a분의 뮤 제로 y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전에 앙페르 법칙을 적용했죠. 무한히 긴 도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앙페르 법칙을 적용해서 이 전류에 의해서 수직거리 R, 여기서는 R이에요. R 위치에서 생겨나는 자기장의 세기가 2파이 R분의 뮤 제로 I고 방향은 이제 동심원 방향이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R인 이 동심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자기장의 방향은 각 동심원상의 각 점에서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 자기장 벡터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알아볼 거는 이 도선이 이제 좀 굵은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 굵어요. 반지름이 R인데 좀 이제 굵은 도선일 때 이 도선의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내부와 외부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 내부는 우리 지난번에 전기할 때 도체가 있으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어떻게 됐죠? 0이 됐죠. 그죠? 전하가 이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내부에는 알짜 전하가 없어서 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됐어요. 근데 이제 도선을 따라서 이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의 밀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 있어서 전류가 똑같은 밀도로 단면적 상에서 전류가 이 균일한 전류 밀도로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요 반지름보다 이 도선의 반지름 라지 R보다 작은 요 내부의 한 위치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처럼 이 자기장이 2파이 R분의 뮤 제로 I라는 값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길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요 반지름에 비해서 도선이 매우 길어야지만이 이제 그 2파이 R분의 뮤 제로 I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내부의 경우에 우리가 자기장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이제 자기장 벡터 곱하기 이 ds 벡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장의 방향이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b 벡터하고 ds 벡터는 서로 평행하죠. 그렇게 해서 b.ds는 그냥 b 곱하기 ds가 되고, 그리고 이 원주상의 모든 점에서 자기장 벡터의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똑같죠. 그죠? 2파이 R분의 뮤 제로 Y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ds 하면 2파이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 곱하기 2파이r이 뮤제로 i 이렇게 돼서 이제 b가 2파이r분의 뮤제로 i가 나온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바깥쪽 도선이 있으면 도선의 바깥쪽에서의 이 자기장 벡터의 크기는 2파이r분의 뮤제로 i이고 방향은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크기와 방향. 이 외부와 같겠죠. 왜냐하면 다 여기도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장 벡터의 방향은 요 내부에 이렇게 원을 잡았을 때 자기장 벡터의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고 이제 크기는 다르겠죠. 크기까지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외부하고 내부가 크기가 같다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방향은 같은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도 이 b 벡터와 ds 벡터는 서로 평행해요. 그래서 b 벡터 곱하기 스칼라 프로덕트 ds 벡터 하면 이건 그냥 그대로 이제 b의 크기 곱하기 ds의 크기 이렇게 되고 이제 그리고 b가 이 원주 내에서 어떤 점에서 뭐 여기서는 뭐 10이고 여기서는 20이고 뭐 이럴 리는 없죠.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b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고 ds에서 b 곱하기 2파이r 요까지는 다 똑같죠. 이 외부나 내부나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는 외부에서는 요 원주가 둘러치는 전류는 전체 전류 i죠. 그래서 뮤제로 i 이렇게 했는데 요 내부에서는 요 원 내에 있는 요만큼의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가 바로 전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b 곱하기 2파이r은 뮤제로 i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프라임은 어떻게 되느냐? i 프라임과 i의 b는 이제 이 전체 반지름 r에 대해서 전체 i가 흘렀으니까 균일한 밀도로 그래서 이제 파이r 제곱이라는 면적에 i가 흘렀어요. 그러면은 균일한 밀도이기 때문에 요 내부에서의 반지름이 r인 반지름 스몰 r인 지역에서는 전류가 i 프라임이 흐른다 이렇게 해갖고 i 프라임은 이제 여기 파이r 제곱분의 스몰 파이r 제곱 곱하기 i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b 곱하기 2파이r은 뮤제로 i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i 프라임이 이거니까 따라서 이제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b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우리가 아까 바깥쪽에서는 2파이r분의 뮤제로 i였는데 이 안쪽에서는 2파이 r 제곱인데 이 r은 라지 r이에요. 이 반경 단면인 원의 반경 라지 r의 제곱분의 뮤제로 i 곱하기 스몰 r 이렇게 해서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이 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에 정비례하죠. 이렇게 쭉 정비례하다가 라지 r인 점에서는 바로 이제 이 값이 되죠. 이 값. 다시 말해서 b는 2파이의 라지 r, 요 스몰 r 대신에 라지 r분의 뮤제로 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보다 큰 지역에서는 바로 이제 이거 그대로 이거 즉 r분의 1에 비례하는 요 b가 바로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이 이제 여기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돼서 연속이죠. 연속이지만 여기 뾰족한 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제 미분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연속적인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어디 있었죠? 어떤 구에 이제 구가 있죠. 부도체 구죠. 부도체 구. 전기에서 뭐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한번 떠올린다고 해서 나쁠 건 없죠. 부도체 구의 전하 Q가 균일한 밀도를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내부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 전기장이 바로 이 R에 비례하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외부가 되면 어떻게 되죠? R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니까 더 빨리 이렇게 감소하는 그게 이제 전기장의 경우고 이 자기장의 경우는
이 내부에서는 아래 비례해서 전기장과 같은 어떤 트렌드지만은 외부에서는 이제 R분의 1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구형 분포를 하고 있는 전하가 균일한 밀도로 이 도체 저기 구형 저기 전하 Q가 어떤 크기의 전하가 이 저기 반지름 뭐 R인 어떤 그 이제 구형 부도체에 이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도체라고 하는 이유는 전하들이 못 움직이는 거죠. 거기 그냥 전하가 거기 탁 떨어뜨려 주면은 그대로 전하가 그 위치에 고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 우리 이제 부도체라고 얘기하죠. 즉 전하가 움직이지 못한다. 즉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이라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요 반지름까지는 이제 R에 비례하고 바깥쪽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체니까 이제 흐르는 거죠. 그죠? 도체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균일한 밀도로 이제 단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하에 흐르는 양이 여기 단면에 면적을 잡았을 때 같은 면적을 잡으면은 그 전류의 크기가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서 요만한 면적을 잡았을 때하고 뭐 여기 이쪽에서 요만한 면적을 잡았을 때 면적이 같으면은 그러면 요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크기는 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토로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토로이드에서 내에서의 자기장인데, 토로이드 하면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 도넛 있죠. 도넛. 그죠? 도넛인가요? 이렇게 갑자기, 예. 하여튼 뭐 여간에 우리 도넛 형태로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도넛을 모르는 학생도 있길래 참 설마 했는데, 진짜 도넛 모양이라 그러면은 모르겠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저기 도넛 가게 지나다 한번 보세요. 이게 구멍이 뻥 뚫린 거. 도넛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갖고 상상이 잘 안 간다는 학생이 진짜 있었어요. 뭐 있을 수 있죠. 도넛을 안 먹어봤으면. 근데 여간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단면은 어떻게 되죠? 동그란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넛을 갖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자르고 이쪽에서 이렇게 도넛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쪽에 보면은 저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도넛이 연결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도넛이, 그죠? 잘라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이제 토로이드예요. 토로이드. 그런 걸 토로이드라 그래요. 그래서 토로이드에 이렇게 이제 도선을 감았어요. 도선을 감았을 때 전류를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전류 흘려보냈을 때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원형 도선이 있을 때 이제 원형 도선으로부터 중심에서부터 뭐 거리가 얼마일 때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심에서의 이제 저기 자기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내가 오른손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거머 주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바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되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결국 이제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중심에서 계산을 하면, 요 중심이 아닌 지역은 계산하기 힘들죠. 그죠?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심에서 계산하면 중심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 I가 이렇게 흐르면은 요 중심에서의 전류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2의 요 이제 반지름을 이제 R이라 그러면은 2R분의 뮤0 I 이렇게 됐고, 그리고 방향은 이제 거머쥐었을 때, 오른손으로 전류를 거머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니까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 지면으로부터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중심에서의 이 자기장의 크기를 구했어요. 근데 여기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은 전류가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흐르는 게 되죠. 그죠? 도선을 이렇게 감았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뭐냐면은 요거는 이 철로 만들어요. 철심이라 그러죠. 철심. 그래서 철로 만들게 되면은 자기장이 더 커지죠. 그죠? 더 큰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걸 철심을 집어넣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솔레노 이렇게 감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냥. 그죠? 실험에서 보면 이렇게 감은 게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철로 만들어진 심을 넣으면은 이제 자기장이 더 이제 커지죠. 없을 때보다 커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토로이드는 바로 이제 철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여기는 철이냐? 그건 아니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한 거고, 철이 되면 이제 커지는데 그 커지는 효과는 또 나중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뮤제로라고 썼는데 이 철심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뮤가 돼요. 더 커져요. 그래서 뮤는 당연히 이제 뮤제로보다 큰 거죠. 뮤는 뮤제로보다 커요. 철을 집어넣었을 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구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반대죠. 줄어들죠. 그러니까 구리와 철은 자기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철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고 구리 같은 경우는 반자성체예요. 그러니까 반하면은 반대한다 그런 뜻이니까 오히려 줄어들게 되죠. 이제 그런 물질마다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감아졌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지, 요 내부에 있는 요 노란색의 그 토로이드에 의해서 이 만들어지는 자기장 효과,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양만 유지하는 이제 그런 어떤 기능으로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요 토로이드처럼 이렇게 감았을 때 요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요 단면을 볼 것 같으면은 동그랗게 전류가 흘러가니까 단면의 요 중심에서의 이제 이 자기장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2R분의 뮤0 I,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죠. 이제 그래서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수직하게.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면 그런 자기장이 그러면 이거 똑같으냐? 당연히 다르겠죠. 이거는 그냥 뺑 도는 거 하나만 있을 때, 뺑 도는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진 폐회로가 있을 때 그 폐회로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이렇게 된 거고, 토로이드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토로이드를 할 필요가 없죠. 이건 이제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감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앙페레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이 중심으로부터, 근데 토로이드의 중심이라 하면 우리 도넛 모양 있죠. 도넛 모양이 만드는 동심원이 있잖아요. 이 동심원의 공동 중심이 있죠. 그게 이제 중심이 되고,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이 R이면 요 다음 점은 R보다 약간 크겠죠. 약간 아래쪽이면 R보다 약간 작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 중심일 필요가 없어. 여기 지금 이제 감아진 것 같다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했는데, 이 R은 이제 토로이드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동그란 게, 이 부분을 본다면은 동그란 게 있고 토로이드의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이 거리죠. 이제 여기인데 요 이제 내부와 외부가 다르겠죠. 그래서 요 거리가 이 동심원의 중심으로부터 토로이드의 안쪽 끝까지의 거리가 B고,
이 바깥쪽 끝까지의 거리가 C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R이라고 함은 토로이드의 요 저기 공동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R이 여기도 있을 수 뭐 여기까지의 거리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의 거리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중심까지의 거리일 수도 있는 거고, 중심보다 바깥쪽으로 나간 쪽의 거리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R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R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을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 감은 거는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여러 개 감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개 감았을 때 자기장은 결국은 이거 각각의 효과가 다 더해진 이제 그런 자기장이 될 텐데, 그러면 도대체 그 자기장은 어떤 식으로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동심원을 여기서 이렇게 잡았어요. 아무 동심원이나 하여튼 내가 이 안쪽에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동심원을 갖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 안쪽에서도 반경이 좀 크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래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자기장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전류가 이렇게 이제 수직하게 흐를 때 자기장은 이제 동심원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저기 이 동심원 방향으로 흐를 때 거기에 이제 수직하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이 전류가 흐르는 단면들을 연결하는 동심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자기장의 방향은 동심원에 접하는 방향일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도 갈 거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것도 대칭성을 생각하면 돼요. 모든 점에서 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심원의 그 접선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는 뭐 여기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 동심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장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려면은 자기장 곱하기 ds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ds는 동심원의 짧은 길이를 나타내는 벡터니까, 그렇게 해서 요 b 벡터와 ds 벡터는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ds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 점에서의 b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벡터와 ds 벡터는 서로 평행해요.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게 b고 이게 ds냐,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게 b고 이게 ds면 서로 평행하지 않죠. 근데 둘 다 이제 한 점에서 봤을 때, 요 점에서 봤을 때 ds는 이렇게 돼서 b와 평행한 거고, 요 점에서 봤을 때 b는 이렇게 돼서 ds와 평행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b와 ds가 서로 평행하니까 이제 b 곱하기 ds가 되는데, 또 b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동심원상에 있다면은, 이제 방향은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고 해서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가 크기는 같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왜 직선도선 이렇게 했을 때 직선도선에서 수직한 요 위치에서의 자기장 하면은, 이것이 이제 이 동심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자기장의 이제 크기는 이제 요 아래 반비례하고 방향은 다 접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의 그 이제 판단이 적용이 돼서 이제 저기 일정한 거예요. 같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이제 b로 일정하고 곱하기 이제 이렇게 뺑 돌리면은 2파이r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직선도선에서 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생긴 건 이제 요 공식이 얻어지는 그 이제 과정이나 생긴 건 이제 그 뭐 이런 건 비슷한데,
근데 이제 다른 거죠. 여기서는 직선 도선상에서 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이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토로이드로 막 이렇게 가는데,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원래는 한 방향 돌렸을 때는 여기 중심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중심에서 벗어나면은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중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의 자기장 B와 DS가 평행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B 곱하기 DS 요거 한 거, 요거는 뮤제로 곱하기 I인데, 이제 I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제 I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한 바퀴 도는 I가 있으면 그 I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뺑 돌면은 전류가, 요 단면으로 봤을 때는 전류가 여기서 이제 한 번 I가 흘렀고, 이렇게 I가 한 번 흘렀고, 그 옆점으로 가면 또 I가 또 흘러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이제 I가 이렇게 흘렀고, 옆점으로 가면 또 I가 있고, 여기 옆에 가면 또 I가 있어서, 결국은 여기서의 I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들어오는 전류 I 곱하기,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N번을 감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이 I의 N배가 된다는 거예요. N배가. 그게 이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단면을 치면은 전류 I가 요 단면에 이렇게 흐르는 거지만은 이게 쭉 연결된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든 전류는 뭐냐면은 이게 한번 회전할 때마다 전류 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번 감았다는 얘기는 N번 회전했으니까, 따라서 전체 전류는 N 곱하기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인데, I가 이제 뭐냐면은 N번 감은 I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거와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무한히 긴 도선이 있을 때, 그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죠? 2파이 R분의 뮤제로 I잖아요. 그죠? 근데 상황은 무한히 긴 도선의 전류 I가 흐를 때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크기가 2파이 R분의 뮤제로 I고, 그리고 방향은 동심원 방향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런 토로이드에 N번 감았어요. N번 감았는데 이제 전류 I가 흘러요. I가 흐를 때 토로이드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와의 차이는 N번 감았다 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번 감았을 때는 대칭성이 없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죠? 여기 이제 요렇게 되는데, 이제 이건 한 번 감았을 때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2R분의 뮤제로 I가 되고, 중심에서 벗어난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굉장히 힘들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토로이드가 되면은 이제 계산하기 편해요. 2파이분의 뮤제로 NI가 돼서 R은 토로이드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그래서 R이 뭐 요 토로이드의 그 단면적으로 만들어진 원의 중심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심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그 R이 이제 바깥쪽으로 벗어나면 R이 커지니까 자기장이 좀 줄어드는 거고, 안쪽으로 벗어나면은 R이 작아지니까 자기장이 커지는 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토로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R분의 1에 비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외부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와 외부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앙페르 법칙 하면은 하나의 동심원이나 패곡선을 갖다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곡선을 생각할 때 이 안쪽에 이렇게 패곡선을 생각할 수도 있고, 바깥쪽에 패곡선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안쪽에 패곡선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앙페르 법칙은 뭐냐 하면, 패곡선을 잡았을 때 패곡선을 통과하는 전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앙페르 법칙 적용할 때 이제 무한히 긴 도선에서 어떤 도선상의 수직거리 R 되는 지점에 요 패곡선을 잡는데, 그게 이제 원일 경우에 요거 이제 반지름이 이 모든 지점에서 다 똑같으니까 그 모든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앙페르 법칙을 적용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인테그랄 이렇게 했을 때 뮤제로 곱하기
요 폐곡선이 가두고 있는 전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 안쪽에 예를 들어서 요 이제 R이 B보다 작을 때, 요 스몰 R이 스몰 B보다 작을 때는 결국 요 토로이드의 안쪽에서의 자기장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요 폐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요 폐곡선 내를 통과하는 전류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이 경우는 R이 B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I가 0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 폐곡선을 통과하는 전류 I가 0이에요. 따라서 이제 B.DS가 μ0 I인데 I가 0이니까는 B도 0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0이에요. 만약에 외부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이렇게 잡으면 그땐 전류가 있죠. 전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때도 0이에요. 왜 0이냐 하면은 이때는 이제 단면적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전류가 이게 들어가는 전류가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있고 또 튀어나오는 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n번을 감으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n번 있는 거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전류도 또한 n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n번 들어가고 n번 튀어나오니까 그 R자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토로이드 바깥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은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로이드를 만들면은 토로이드의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0이 아니면서 토로이드 상의 위치에 따라서 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자기장 패턴을 만들 수 있고 그 대신에 토로이드의 안쪽이나 바깥쪽에서는 자기장이 다 0인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